수산물이 가장 눈에 아까 과메기가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다라고 했으니까 네. 방어회, 여행, 일본 방사능, 해산물 맛집, 맛있다, 축제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전남 무안에 숭어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네, 사실 전 숭어도 못 먹어봤는데 숭어가 이때가 제철이래요. 아. 갯벌에 그 영양분이 풍부한 규조류가 많은데 이걸 먹고 자란 숭어 딱 요때 먹어야 너무 제맛이라고 해서 숭어도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제철이 아닐 때 나오는 걸 개숭어라고 그러는데요. 개숭어? 네, 개숭어고 요때 딱 마쳤을 때 잡은 숭어를 참숭어라고 해서 심지어 그것도 철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다를 정도로 지금이 바로 진짜 숭어를 맛볼 계절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겨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무안으로 숭어회 드시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새 그 방사능 때문에 네네. 수산물 먹기가 조금 두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2011년만 하더라도요. 이제 연간 그 우리나라 그 수산물 수입이 30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2011년 3월 이후에 그 원자력 그런 사고난이 조금씩 줄어들어서요. 올해는 오히려 전년 대비 조금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사고 이전만 하더라도요. 워낙 이제 수산물 하면 일본이 또 유명하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10% 정도가 일본산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면 안 먹죠. 요즘은 또 일본산 네. 없다는 걸 가게마다 써놨잖아요. 식당에도 써놓고 그러니까 요즘은 전체 그 수산물에서 수입액이 불과 3%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밖에 대신에 그동안 흐름 보면 예전에는 4-5나라에서 수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뭐 20-30개국에서 다양한 데서 여러 가지 품목을 지금 수입을 진짜 하고 있다 그러네요. 사실 또 보니까 어종별로도 차이가 있는 게요. 요즘에 이마트 같은 이제 대형마트에서 판매량을 조사해 봤더니요. 최근에 갈치와 원래 고등어가 차이가 갈치가 더 높았는데 고등어가 역전이 됐다고 해요. 이게 고등어가 최근에 이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때문에 진격탄을 맞았고 그리고 좀 가격도 예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등어가 1위였는데 네네. 갈치가 치고 올랐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고등어가 이제 요즘에 그 어획량까지 줄어가지고 가격이 갈치 많이 비싼데? 올랐거든요. 원래는 갈치가 되게 비쌌잖아요. 그런데 갈치가 요즘에 베트남, 세네갈산 명품 갈치라고 해서 요즘에 살도 퉁실하고 아주 기다란 게 뭐 한 마리에 예전에 뭐 2만 원 훌쩍 가던 맞아요. 것들이 요즘엔 10,000원도 안 되는데요.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니까 나와서. 세네갈에서부터 멀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네갈은 왠지 좀 오염수라고 좀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더 안심하게 사고. 오염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아프리카에.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TV 주부 여러분들은 한번 고등어보다 한번 그 갈치를 한번 네. 사서 요리해서 전 사실 같이 비싸서 못 드시는 것도 좋을 것 먹었는데 같아요. 비싸고 좀 뼈가 많아서 제가 좀 싫어하고 오히려 고등어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갈치가 더 싸니까 갈치에 좀 손이 가네요. 그러네요. 오늘 겨울 별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두 분은 별미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단 맛 하면 저는 이제 떠오르는 게 맛을 결정하는 게 뭘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리사인지 아니면 뭐 장소인지 분위기인지 했는데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재료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또 빅데이터 분석하는 방송이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재료가 뭔지를 한번 빅데이터 분석하고 알려드릴게요. 네. 모든 어떤 음식에도 이 재료만 들어가면 맛있게 느껴지는 거를 미국인들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요. 이른바 미라클 푸드, 기적의 음식 재료. 네. 어떻게 찾았느냐면 푸드네트워크닷컴에 올라온 레시피가 무려 49,733개. 네.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의 평가가 906,539건. 이걸 분석을 딱 해봤더니 자막에 나갔어요 벌써. 아, 그래요? 베이컨. 열심히 외웠더니 네. 어쨌든 이 바로 재료가 베이컨이라고 합니다. 네. 샌드위치를 똑같은 레시피에다가 베이컨만 추가하면 사람들이 더 맛있다고 느낄 정도니까요. 네. 이거 정말 뭐랄까 기적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으로 따지면 청양고추 같은 아니면 우리 딱 같은 되겠죠. 경우는 마늘을 넣으면 맛있게 맞아요. 느껴지는 것처럼 마늘, 양파 다진 다져 거. 넣잖아요. 네, 그런 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실 한식 세계하려면 이런 그 재료 분석도 좀 잘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가 뭔지 이런 거 찾는 것도 빅데이터를 이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싶네요.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또 스포츠 경기를 제가 하나 또 예를 들어볼 텐데 우리가 스포츠 경기 볼 때 먹는 별미 뭐가 떠오르세요? 치맥. 그쵸. 아, 치킨하고 네. 맥주잖아요. 네. 이걸 유난히 많이 드시는데 이거 먹을 때도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풋볼 경기 팬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요.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지라는 데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 이 지방 섭취량이 28%나 늘어납니다. 열받아서 먹는 건가요? 그렇죠. 반대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오히려 더 적게 드셔가지고 네. 16% 섭취량이 감소하니까요. 네.
살 빼시려면 절대 꼴찌팀 응원하지 마시고 1등 팀 응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팀도 응원하는 사람도 지면 짜증 나니까 네네. 매번 꼴찌하던 팀 있잖아요. 네. 거기서 투수하다가 네. 미국 간 유현진이 뚱뚱한 게 맨날 져서 술 마셔서 그런 건가? 네, 이제 살이 그리고 좀 빠지기를. 아, 멸등의 원인이 그거였군요. 그런 것 같은데요.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베이컨이 왜냐면 이게 약간 짠맛이 돌잖아요. 네, 네. 그래서 햄버거에도 넣고 여러 가지 넣고 스파게티도 막 넣잖아요. 근데 사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미국에 비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렇군요. 요즘 학교 급식에서 베이컨을 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마늘이 되게 몸에 좋은 건데 네. 베이컨이 그 지방을 좀 더 늘리는 그런 짠맛이 음식이거든요. 나고. 그러니까요. 네. 한국에서는 젤라도가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렇게 딱 맛있는 그런 지역이 특별히 있을까요? 사실 미국, 캐나다, 뭐 영국 이런 데 뭐 같은 한묶음이잖아요. 먹을 게 없죠, 사실요. 별미라고 뭐 있게 있어요. 햄버거. 스테이크랑 햄버거. 그래서 햄버거가 미국이 뭐 원조라고 그런 좀 우스운 얘기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먹을 게 없고요. 혹시 영국에 가보신 분이면 맨날 먹는다는 게 피쉬앤칩스잖아요. 그 피쉬앤칩스라는 게 칩스라는 건 프렌치 프라이드고요. 좀 약간 따끈따끈하게 바로 튀겼을 뿐이고 그 피쉬는 뭐 여러 가지를 다 튀기지만 제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엔 싼 건데 한국은 모르겠지만 대구 있죠, 대구. 네. 대구를 튀긴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징어도 튀기지만 제일 싼 거는 그 대구 튀긴 거예요. 그 튀긴 거 먹는 게 뭐가 뭐 대단한 맛이겠어요. 약간 소스 좀 찍어서 먹는 건데 그게 뭐 자기네 별미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돼요. 영국 갔는데 무슨 아침 뭐 저녁 때 영국식 특식 먹는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 정말 엉터리입니다. 영국식 특식을 그냥 똑같은 알고 햄버거와 그건 뭐 프렌치 프라이를 아무것도 아는 아닌 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미국의 캐나다에서 유럽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도시가 몬트리올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프랑스 쪽에 영향이 많은 곳인데 거기는 이제 음식이 좀 달라요. 그래갖고 거기서는 여행객이 거기 가면요. 어디서 왔냐? 그럼 뭐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아니면 캐나다 서부에서 왔다. 그러면 야 너희들은 거기는 먹을 게 없다. 심지어는 쿡이 없다는 얘기야. 너는 요리사가 없다. 그래서 여기가 잘 왔다는 얘기면서 몬트리올 사람들의 몬트리올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보면 여기 크리스마스 베이글이라는 게 화면이 나가는데요. 실제 베이글도 자기네가 원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 베이글 유명한 집이 있는데 세인트 비아토 그 베이글이라는 집이 있는데 여기 집은 하루에 6,000개를 만듭니다. 오. 6,000개 만들어서 호주에도 가고 홍콩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는데 매일 비행기로 보내요. 우리나라는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베이글이 유명하고요. 또 몬트리올식 훈제 고기 이런 만든 샌드위치 이런 거 있는데 뭐 죽기 전에 뭐 가봐야 될 30개 음식점에 전 세계에서 그래요? 그런 데도 꼽힌 거 정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몇 개는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몬트리올은 다르지만 다른 미국 뭐 캐나다 영국 이런 데는요 실기에서 별미가 실제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시 맛에 대해서 민감하고 더 자부심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맛집이라고 요새 워낙에 블로거에 광고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쵸. 진짜 맛집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면요. 역시 뭐 빅데이터 활용하는 건데요. 그럼요.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 하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한번 신한카드 서비스를 소개해드릴까요? 여기서 이제 스마트 월렛이라는 전자 지갑 서비스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좋아라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좀 독특한 게요. 이게 맛집이나 이렇게 테마샵에서 맛집을 추천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밌는 게 CEO 맛집과 청담도 며느리 맛집을 소개해줘요. 이게 좀 재밌잖아요. 이름 네. 들으면 왠지 청담도 며느리가 가면 맛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니 청담동 며느리들이 가는 줄 어떻게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건데 카드사가 어떻게 청담동 면을 찾아냈냐면 요즘 프리미엄 청담동에서 프리미엄 슈퍼마켓 중에서 SSG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워팰리스 내에 있는 또 슈퍼마켓에서 여기도 구매한 사람들 찾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온데간데 이상한 데 지나가다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거주지를 따져서 서초구 강남군이냐 한남동이냐 이런 데 또 따져서 돈 많이 버는 곳에서 또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액도 많으신 분만 딱 골라서 이분들이 바로 청담동 며느리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만 고른 거죠. 맛집에도 이렇게 빅데이터가 활용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겨울 발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어떠셨나요? 그러면 딱 한 종목으로 이어가서 종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